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봉순 노무사님 모시고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 노란봉투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조법 2조하고 3조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어제 그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런 노조법 2조 3조가 그 개정하는 규정이 법에 통과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란봉투법은 지난 몇 달 전에도 통과됐지만은 어떤 여당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법으로 승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제 국회에서 법이 과반수 이상으로 이제 제정이 됐을 때 만약에 행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법안이 다시 국회에 와서 3분의 2의 찬성이 돼야지만이 법으로서 제정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현 국회의원 수를 볼 때는 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이 소수지만은 3분의 2가 되기에는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이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그리고 야당이 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당이 왜 거부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사실 노조법 2조하고 3조가 수정하는 그런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입니다. 근데 왜 노란봉투법이라 이런 명칭을 짓나 하면은 2009년 쌍용 자동차의 조합원들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손해배상 청구 당하는 이 근로자를 돕기 위해서 어떤 독자가 노란 봉투에다가 약 30몇만 원의 돈을 이렇게 주면서 신문사에 어떤 기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봉투법으로 서로 십시일반식으로 도와주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게 바로 노란 봉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이 법은 노조법 2조하고 3조입니다. 근데 노조법 2조는 좀 옛날 대우중공업 거기서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해가지고 이제 공장이 섰을 때 그에 대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우중공업 이런 어떤 배를 만드는 여기에서 실질적인 오너인 대우중공업이 사용자인데 그 밑에 하청으로 들어왔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대우중공업의 하청회사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고, 그리고 또 노동조합법 3조에서 손해배상 청구 요구에도 어떤 너무 광범위한 배상이 아니고 해당 부분만 이렇게 손해를 배상을 이제 부담한다, 이런 좀 손해배상 청구를 좀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용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 정규직은 들어가자마자 거의 몇천만 원 받고, 그러니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받고 평균 임금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하청 근로자들은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하는 하청 근로자들은 연봉이 5천도 안 되고 어떤 근로 조건도 훨씬 미달하고, 그리고 또 복지나 어떤 고용 보장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노동의 이중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노동조합법이 없으면은 사용자는 다 최저 기준 위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노동조합법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을 좀 어떤 향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정지원 같이 좋은 근로조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그러니까 민사 책임 그리고 또 사용자 범위가 현재 협소한 이 노동조합법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파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인 그 노동 그러니까 어떤 이중 구조인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하청 근로자하고 그 원청의 근로자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다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한 법이고 또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고용의 이중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그 소수의 어떤 자본가 아니면 또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유럽에서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유럽에서는 자기가 원할 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또 휴직도 하고 다시 근무를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대기업에 근무하냐 작은 기업에 근무하냐 일만 하면은 그 산업별 최저임금 아니면 산업별 기준 임금으로 해서 자기 고용이 보장이 되고 계속 똑같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제가 배운 바에도 어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타임 8시간이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한 4시간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한테 이제 불이익이 없고 어차피 뭐 일한 만큼 받아간다는 이런 어떤 법적 개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란봉투법이 좀 통과되면은 이러한 노동 구조의 이중 구조를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근로자의 어떤 삶의 질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그 어떤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은 그 파업 조장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국민을 선동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중구조 노동의 이중구조를 극복하는 거는 법을 그러니까 뭐 이제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을 수정해서 그 차별 금지를 하더라도 그러한 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노동조합법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그 하청 근로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도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쥐어야지만이 우리나라의 이중 구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파업권은 그 헌법에 보장된 어떤 근로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어떤 어떤 입법부의 어떤 그런 그 합의체 이런 법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노동 3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사회 문제를 더 조장하고 그 사회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만 똑똑한 게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그 발의한 법은 그 사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법을 통해서 사회의 모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수의 어떤 자본가만 대변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란봉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어떤 그 비정규직 그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정규직만 귀족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그 하청 근로자도 똑같이 근로자로서 그 인간적인 삶의 보장이 되고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 노동법의 시스템은 이런 정규직 그리고 대기업 근로자들만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수의 어떤 자본가만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 그런 그 정부에서는 그 근로자의 진짜 삶이나 진짜 같은 근로자인데도 왜 이렇게 이중구조를 방치하냐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다 평등합니다. 일한 만큼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좀 그 실력이 그 운이 좋다든지 실력이 좋아가지고 한번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그 정년 때까지 이렇게 보장받는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순됐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노력하고 발전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대기업 못 들어가게 되면 평생 그 이중구조로 밑에서 그 정규직에 대한 어떤 서포트한 역할만 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거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근본적인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너무 대기업 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갑과 을의 관계, 정말 그 어떤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규직이나 대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가져가고, 그 반면에 파트타임으로 비정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항상 그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게 빈익비 부익부 아닙니까? 예. 반드시 이 법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선에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좀 현 상황을 볼 때 그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의원들이 합리적 결정으로 결정한 법은 당연히 통과돼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지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자꾸 그거를 뭐 소수의 어떤 자본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해서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은, 대통령이 그 민주주의를 오히려 해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권력 국민한테 나오고, 국민의 그 대표자인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거지 대통령이 법을 제정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사회에서 어떤 비정규직의 이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노란봉투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생겼지만은 이것은 그 대기업 내에서 아니면 그 내에서만 하는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동조합법이 헌법 33조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는 어떤 그 국민의 기본권이고, 모든 전국의 법학과에서 그 어떤 그 법학과의 어떤 기본 필수 과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상권을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인데, 이런 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